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또 뭐 있을까? 혹시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한 2년 전에 그 오갈병이 엄청 네.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자담 유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계 살포를 했었는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뭡니까 직접 제조한 그 황 있잖아요. 네. 그 천에 한 6통 정도 넣으니까 한 120m 정도 이렇게 넣게끔 지금 시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년도에 그것을 살포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 오갈병을 전혀 발견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 맹점이 뭐냐면, 그 황은 주위에 이제 이렇게 비닐루라든지 이렇게 시설이 돼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비닐루가 사가버려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못하고 이제 자담 유황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오갈병의 농도가 약해서 그런지 어쩐지 오갈병의 이런 병해충이 좀 심하더라고요. 직접 이게 제조해서 만든 유황보다. 아, 그냥 일반 예. 그 석회용합제보다 이제 황토유황이 직접 해보시니까 오갈병 방지에 조금 예, 차이가 예. 있더라라는 그것도 그렇고 말씀이네. 청궁병도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석회 보르도에 우리 생육기에 못 치잖아요. 그 석회용합제 생육기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치세요? 되죠. 예. 아니, 근데 저 황토유황은 생육기에 치세요, 안 치세요? 칩니다. 예. 바로 그거죠. 그 생육기에 칠 수 있는, 물론 이제 농도가 달라요. 생육기 때 칠 때는 아마 예. 뭐 500에 예, 500에 한 예. 뭐 2리터. 2리터나 2리터 미만으로 이렇게 하시고, 보통 이 동계 같은 경우는 한 10리터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막 15리터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일찍 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농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생육기 때 석회용합제도 마찬가지예요. 석회용합제도 그러면 농도를 줄여서 치면 될까?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건 안 돼요. 석회용합제는 생육기 때 치시면 안 되거든요. 석회 보르도액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려요. 그해 이제 겨울이 좀 이렇게 좀 따뜻한 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병해충이 좀 많이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온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평상시의 온도보다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 특히 이제 개화기 때 시점에 그런 시기가 예측이 될 때는 사실 오갈병이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갈병 자체가 저온성이거든요. 저온성이라 가지고 우리가 동계 방제로 있어서의 그 황을 쓸 때는 석회용합제, 뭐 지금 직접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심하게 오갈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밭은 좀 꼼꼼하게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작년에 오갈병 때문에 아주 고생께나 했어. 엄청 심합니다. 아, 그랬어요. 심할 때는. 작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그 전해보다 날이 좀 추웠거든요. 추웠는데 겨울이 추웠는데, 물론 동해도 걱정을 했지만 그 추우니까 그 병해충도 이제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추운 영향이 나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놓으니까 이게 아마 개화기 때 온도가 좀 낮아지면, 평균 온도보다 좀 낮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오갈병이 좀 많아지겠다 이런 예측은 했었거든요. 그럴 근데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마지막 약을 황을 치셔야 돼요. 황 자체가 황토. 개화 끝나고. 아니요. 개화 전에. 개화 전에. 개화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아. 동계약제 마지막 약을 황을 치셔야 돼요. 황을 치셔야 되는데 그 황도 자담유황도 좋지만, 그래서 아까 바꿔서 해봐도 예, 어떠냐 소리가 그래서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제 바꿔서 석회 보르도액을 칠 거를 마지막을 석회 유황합제를 이렇게 하시라는. 근데 저희들 옥천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걱정을 했는데, 사실 개화기 때는 온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전해에는 일조가 부족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개화기 때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갈병이 조금 있으신 분들 계셨는데, 도리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역은 오갈병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여튼 2022년도에는 오갈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가 엄청 심했습니다. 아주 오갈병이. 그게 수확을 농장주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처방전이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어쨌든 그 오갈병이라는 거는 이제 저온성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기상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좀 적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동계 방제를 통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밀도는 또 떨어뜨려 놓을 수는 있어요. 떨어뜨려 놓을 수는 있지만 병원균이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과원에서 온도가 그런 환경이 되면 개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여러분 다 잘 하시겠지만 그 델랑 같은 거 오갈병 약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치셔야 돼요. 아니 그 선생님 네. 그 방금 전에
개화 직전에 황을 이렇게 치시라고 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황을 개화기 가까이서 이렇게 치면 그 이게 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황 냄새 때문에 이렇게 안 해가지고 수성률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깊이가 예, 깊이 여기- 냄새 때문에 여기 지금 그래서 황약을 친 사람이 있네 내일부터. 거의 뭐 한 보름 전에 이렇게 황약을 아주 통상적으로 그렇게 치고 있거든요. 황약은. 그때 우리가 이제 동계방제로 치는 시기가 석회용화제를 치는 시기가 과원 전체에서 꽃이 한두 개 이렇게 필 때쯤 치지 않으세요? 아 그때는 보르데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보르데 치는 그 시점에 황을 치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습니까? 벌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래 바꾸라. 네, 그걸 바꿔서 오갈병이 좀 많으신 분 과원에서 그걸 바꿔서 치시라는 거예요. 바꿔서 그 자담유황 같은 경우도 그 시기에 뭐 황토황이 됐든 자담유황이 됐든 그렇게 치셔도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제조해서 이렇게 치는 그 유황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한 1000리터에 한 120리터 이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양을 직접 제조한 황도 개화 직전에 이렇게 살포해도 예. 무광 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제조했을 때는 보면 봄의 비중이 편차가 이제 제조하시는 분마다 이제 좀 생겨요. 보통 보면 한 봄의 비중 18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살포할 때는 봄의 비중 5도 이상은 안 되게 맥시멈이 5도예요. 그 정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치시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과원에서 이제 꽃이 한두 개 피는 그 이미 핀 놈은 타요. 예, 이미 핀 놈은 꽃을 황을 치면 그건 타는데 그 우리가 이제 되니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과원에서 꽃이 한두 개 피는 어떤 그런 시기는 우리가 이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기는 좀 타더라도 오히려 예. 알속기가 적게 오니까. 또 이제 동계 방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면 우리가 이제 방제하고 난 다음에 너무 고농도로 하지 말고 적정 용도로 충분히 이제 방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한 2, 3일의 날씨예요. 한 2, 3일의 날씨가 좀 좋아야 돼요. 특히 뭐 하긴 뭐 특히라고 할 것 없이 석회 보르덱도 마찬가지고 석회 융합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특히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뭔가 석회 보르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석회 보르덱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석회하고 동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이게 어떤 화학적으로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합쳐진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씻겨 내려가지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남는 건 뭔가 하면 동만 남아요. 석회는 그냥 물에서 쭉 흘러버리고 그러면 동만 남았을 때 그 동이 약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황도 마찬가지인데 황은 그래도 조금 달라요. 뭔가 하면 황은 석회하고 생석회 들어가고 이제 황하고 두 개 이제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뜨겁게 해서 얘네들을 황을 수화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에 잘 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질 자체가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황토유황이나 석회용합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석회 보르덱보다 이렇게 물로 씻겨 내려갔을 때 남겨진 황이나 이런 거에 의한 그 약해보다는 약효가 좀 떨어지는 그 면이 더 이제 좀 크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동계 방제해서 방제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은 날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뭐 제가 아까 이제 꽃 한두 개 필 때라고 했지만 딱 보니까 그 시점 계산해보니까 그 시점에는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하루 이틀 좀 당기셔도 돼요. 좀 당기셔도 하셔도 충분히 되고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 이제 석회용합제나 석회 보르도에 갈 때는 무조건 한 개 그거 단용으로만 치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약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약효의 문제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동계 약제는 다 이제 알카리성 약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일반적인 그 유효화학 농약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뭐 조금 산성이든 조금 알칼리든 간에 약효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게 하는 그 물질이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유효화학 농약을 효과를 100%를 보기 위해서는 알칼리보다는 중성 내진 약산성이 좋아요. 근데 이 동계방제 약 자체는 알칼리다 보니까 이게 알칼리다 보니까 약효가 좀 떨어지는지 아니면 약효는 떨어지지 않지만 약효 지속 기간이 좀 짧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황이든 석회 보르덱이든 단용으로 쳐라. 일단 기본적으로 단용으로 쳐라 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이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한 이달 말만 가도 뭐 해충이 날아다니고 진딧물이 눈에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그럴 수가 그러면 없지. 살충제를 같이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이제 같이 혼용이 되는 약인 그 살충제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치셔야 되고 제가 이제 그 개화 전에 되도록이면 저는
황을 좀 썼으면 싶어요. 최근 기상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도 그런데 황을 쓰고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다. 네, 바꿔서 황을 쓰고 거기에는 황은 살충제, 살균제 효과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는 굳이 살충제 쓸 필요 없어요. 그건 단용으로만 쓰셔도 돼요. 그 황은 뭐 그거는 뭐 석회유황합제가 됐든 황토유황이 됐든 그건 단용으로 쓰시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개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꽃이 완전히 지고 난 다음에 질 때까지 우리가 유기화학 농약을 쓰면 특히 이제 살충제를 쓰게 되면 벌이라든지 이런 그 피해를 이제 야기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 시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꽃이 거의 지는 시점, 그 시점에서 되도록이면 놓치지 말고 자칫해서 그 시점에서는 조금 놓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비가 오면 약을 치고 싶어도 못 쳐요. 한 이틀 그냥 가버리면 과원에 내가 내일 하려고 했는데 모레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해버리면 꽃은 완전히 다 져버리고 내가 이제 살충제 칠 타이밍을 하루 이틀 이렇게 놓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 첫 약 칠 때 그때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특히 이제 살충제 맞습니다. 예, 그걸 놓치지 말고 이렇게 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늦으면 노른제 바로 와서 찍어버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황을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17일 날이나 8일 날 이렇게 1차 살포를 하고 개화 직전에 좀 연하게 해서 한 번 더 치면 어떻습니까? 황을 2번 이렇게 예. 치면 그때도 휴약 기간은 좀 지키셔야 돼요. 거의 한 열흘 정도. 예. 열흘 최소한 열흘 정도의 그거는 지금 지키시면서 그리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괜찮아요. 처음에 칠 때는 예를 들어서 천에 한 20리터를 넣는다라고 보면 이제 두 번째 개화 직전에 칠 때는 한 천에 한 10리터 정도만 이렇게 해서 2연속으로 이렇게 방제를 해도 황으로만요.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는가 하면 맨 처음에 했을 때 황을 이제 자담 그 황을 했을 때 20리터를 넣어 가지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한 열흘 내지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그거 이제 반으로 줄여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예. 치는 그런 상황에서 20m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담 유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담 예, 자담 유황. 예. 천에. 천에. 예, 천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중간에 이제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그 기상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이 맑은 날만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때는 또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리고 저는 황을 그렇게 2번 하시는 것보다는 보르데이크를 하시는 게 나아요. 황하고 보르데이크를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황도 살균 효과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오갈병의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천공이나 아니면 회성병 같은 데도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다른 시험 연구한 그런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세균구멍병 같은 경우는 황보다는 이 석회 보르데이크가 훨씬 더 있어요.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보통 보면 이제 수학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월동 전에 석회 보르데이크 뭐 한두 번 이렇게 치신 분들 계세요. 저희들도 그걸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오갈병이 심해가지고 그런 밭은 황을 2번 연거푸 그렇게 적절한 농도로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아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황하고 보르데이크를 같이 하시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황 같은 경우는 황이나 석회보르데이크는 뭐 그럴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석회보르데이크는 직접 제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조하고 바로 쓰니까 상관없는데 황 같은 경우는 직접 제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묵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작년에 특히 석회용합제 그래요. 작년에 내가 이거 할 때 봄에 비중기 딱 띄우는데 이거 쉽게 말해서 내가 한 10리터 넣으니까 5도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도 10리터 넣는다고 딱 하면요 5도가 훨씬 넘어요. 한 해 지나면 그 농축이 돼요. 네, 농축이 돼요. 그래가지고 농도가 더 짙어집니다. 그래서 묵은 거 쓸 때는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제조일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묵은 거다 싶으면 그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농축됐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꼭 그렇게 비약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가 사용할 때 좀 묵은 거는 농도가 더 짙어질 수 있으니까 연하게 해서 네. 그거 하실 때 묵은 거 하실 때는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동계 방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